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정말 중요한 이 4,000원짜리였죠. 이 4,000원짜리를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부인 이 4,500원짜리의 돌파를 리테스트하러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상승의 배경에는 미 SEC와 CFTC 즉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동규제 추진한다라는 호재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XRP, 미 SEC, CFTC 디지털 자산 공동규제 호재로 신바람이 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제목을 보게 되시면 자본증거금 요건 통일 및 보고 절차 간소화, 규제 간 차익거래 방지, 그리고 XRP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에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 29일 공동 원탑 회의를 개최하고요, 디지털 자산 선물 상품 도입 일정 확정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도통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SEC와 CFTC 공동규제가 리플에게 좋은 이유는, 일단 규칙이 명확해지면은 이 불확실성이죠. 이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되니까, 지금까지 리플은 증권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공동규제가 생기게 되면서 상품 즉 코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은행이죠. 은행 금융기관에 쓰기 쉬워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규제가 명확하게 되면, 그죠? 규제가 명확하게 되면 법적 리스크, 그죠? 이 법적 리스크 없이 리플을 어떻게 채택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관과 그리고 ETF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규제가 정해져야 뭐 ETF든 대형 투자자들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규제가 생기면 오히려 누구에게, 이 리플에게는 더 안정적이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블랙록이 리플 스웰에 합류하게 되면서 XRP ETF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블랙록 리플 스웰 2025 합류 XRP ETF 가능성이 들썩이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자사운용사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디렉터 맥스웰 스타인이 11월 뉴욕에서 열리는 리플 스웰 2025 행사에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플은 이번 행사에 600명 이상의 참석자와 60명 이상의 연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스웰 2025 블랙록 임원 연사 명단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플 스웰의 공식 일정에 따르면 맥스웰 스타인은 로리 켈러리와 함께 토큰화된 금융자산이 자본시장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록 공식 일정에 XRP ETF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블랙록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혐의 ETF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이번 스웰 행사에서 XRP ETF 관련 논의 또는 발표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XRP ETF 출시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인데, 블랙록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ETF의 높은 인기와 수요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에 투자자들은 블랙록이 다음으로 XRP ETF를 출시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블랙록은 아직 XRP ETF 출시 계획을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않았고요. 특히나 블랙록 최고 경영자 레리 핑크는 관련 질문에 대해 계획이 없다라고 답하면서 여러 차례 득답을 회피해 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리플 CEO 브리트 갈링하우스 또한 XRP ETF가 XRP 커뮤니티에 적합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자산운용사와의 구체적인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적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블랙록에 의한 XRP ETF 출시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블랙록은 XRP ETF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등 경쟁 자산운용사들은 이미 XRP ETF 신청을 주도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앰플리파이 자산운용사가 SEC XRP 옵션 수익형 ETF 신청을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제 관심은 SEC가 10월에서 11월 사이 마감되는 XRP 관련 ETF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낼지에 쏠리고 있고요. 잠재적인 승인이 이루어진다라면 블랙록 또한 XRP ETF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억만장자 고든이 10월 18일을 언급하면서 XRP의 역사적 순간이 온다라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되면 블랙록 현물 XRP ETF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달리 고객 관심이 적고 규제 불확실성 등 고려한 듯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제한적인 고객 관심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 그리고 세 번째는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률 감소 우려, 그리고 네 번째는 커뮤니티 기대와 다른 데이터 기반 전략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아 중심의 낮은 글로벌 수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보여지는 이런 뉴스들에서는 이렇게 블랙록이 XRP ETF 관련되어서 부정적, 그쵸? 긍정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리플과 블랙록 서클은 가상화폐 패권이죠. 이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 배를 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리플의 히든노드 인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히든노드는 이미 블랙록 토크나 펀드 생태계에 참여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전통 자산과 그리고 디지털 자산 간의 가교, 그쵸? 이 가교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이 리플이 히든노드를 인수함으로써 블랙록의 인프라와 이제는 연결되어 있던 히든노드의 기관 네트워크가 이제 리플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서클 인터넷그룹의 IPO에서 이제 블랙록은 10%의 주식을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러한 이 리플 그리고 블랙록 서클, 그쵸? 이러한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합쳐질 때 우리는 리플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 그리고 엑스아피 레저, 서클의 강력한 스테이블 코인의 생태계, 그리고 블랙록의 막대한 기관 자금력 및 전통금융시장 영향력이 상호 이렇게 작용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대한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규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이 현 상황에서 이 세 기업의 관계는 암호화폐가 전통금융 시스템에 더욱 깊숙이 통합되는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는 뭐가 된다? 지표. 이 지표가 될 것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서클 블랙록의 이 연관성은 단순히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복잡하고도 전략적인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들의 협력이 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리플, 그쵸? 이 리플에게는 엄청나게 크나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죠. 요때와 비슷한 흐름으로 보여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계속 여기서부터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 겁을 내지 말고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4,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이 박스권, 그쵸? 박스권 상단부인 4,500원짜리까지 도전하러 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이렇게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큰 추세는 저는 전 고점을 돌파하고 강한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관점이고, 우리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리플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